자, 인사이드 부산 이어갑니다. 부산시가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 방안을 내놨었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교통복지를 확대하자는 게 이 부산시의 취지인데 이 정도 정책으로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정의당에서 시의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 대신에 무상 대중교통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함께 좀 짚어보죠. 김영진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다시 찾아뵈서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정의당에서 시에서 발표한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 대신에 월 1만 원 프리패스제 도입 등 무상 대중교통을 제안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기후위기를 극복을 하고 또 지금 고물가 저성장 경제위기 속에서 네. 가계 보탬이 되고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네. 또 초고령화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또 대중교통 무상에 대해서 많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독일 같은 경우에도 시범 실시에서 확대 실시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권이라 하면은 네. 뭐 안식처이기도 하고 충전의 공간인데 그렇죠. 교통권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회 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기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교통권이라는 것은 평등하게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공공 서비스의 영역이다. 그래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 무상 대중교통이 지금은 정책의 변화가 네.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그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통합 할인제잖아요. 이것들도 시민들 가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시는 월 45,000원 또 초등학생과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위원장님 보시기에 이 시의 정책은 조금 더 실효성이 적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죠? 예, 통계적 수치를 보게 되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부산 시민들이 월 네. 49,913원 원의 그 대중교통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5만 원 조금 안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부산에 하루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숫자는 82만 7천 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53%인 43만 8천 명은 네. 4만 5천 원 이하로 지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53%는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12세 미만 어린이들. 그런데 사실 우리 어린이들은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는 않거든요. 잘 이용하지 않죠. 부모님이 아니면. 그렇죠. 그런데 초등학생 한 1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을 하루 이용하는 숫자는 6,700명, 네. 4.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의 효과를 보려면은 중고등학생이 14만 5천 명 중에 하루 대중교통 이용하는 숫자가 3만 9천 명이거든요. 26.9%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려면은 청소년들에게 무료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산의 대중교통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폐해거든요. 그런데 박경준 시장은 교통혁신을 이야기하면서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되는 것이죠. 야, 이거 숫자로 보니까 조금 더 크게 와닿네요. 50% 그렇죠.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 45,000원 혜택에도 이 들어가지 못하는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은 실질적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에서 제안한 것이 이제 모든 시민에게 월 1만 원 지원을 하고 월 1만 원 프리패스제 도입, 또 청소년과 노인 요금 무료화, 연휴 기간 무상 대중교통 시범 실시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5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무상교통, 마을버스부터 시작을 하자.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전체 교통량에서 시내 3km 미만으로 그 이동하는 것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5km 이내로 확대해도 44% 정도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근거리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충분히 마을버스를 무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만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들이 있고 네. 또 하나는 마을버스가 어디를 다닙니까? 삼복도로, 그렇죠. 고지대, 곳곳을 다니죠. 아니면은 네. 강서구라든지 버스가 잘 들어가지 않는데 이런 것이 교통이 차별적으로 사실은 된 데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부터 마을버스부터 무상으로 해 나가게 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45,000원 가지고는 실질적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월 1만 원 프리패스를 하자. 이것은 작년에 제가 부산시장 선거에서부터 주장을 했고 이야기를 했고 네. 또 정책으로서 효과를 그렇게 높이 평가를 받은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좀 전에 대비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에 대해서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무료를 하고 또 지하철은 지금 65세 이상 무료거든요. 네. 그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럼 모든 65세 이상 고령자는 교통비가 지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네. 예,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차별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65세 이상 고령자들도 버스 요금 무료하자. 이 세 번째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네 번째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연휴 기간에. 그러니까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예.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무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버스와 지하철도 무료로 하자. 무료를 하자. 왜 그러냐면요. 네. 지금 저희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네. 모든 정책이 자가용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거 도로비 무료 이런 것도 전부 다 자가용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정책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연휴 기간 때는 사실은 대중교통이 좀 한산하거든요. 이런 때 대중교통을 무료화시키고 그럼 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그렇죠. 예, 그러면은 경제적으로도 활성화될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우리 관광객들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그래 되면은 또 그에 대한 도시 브랜드도 상승될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전면적으로는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시범 실시를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보자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은 어떤 정책이든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회적 합의를 보게 되면은 그 공간에서 같이 논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준공영제도 보게 되면은 버스 운송사에 이익을 주는 것이지 실질적 시민들에게 그 이익을 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책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부산의 그 교통 체계 자체가 그렇게 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면 주요 간선도로에 지금 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그 밑으로는 지하철이 같이 다니고 있고. 그렇죠. 겹쳐요 이게. 그렇죠. 네. 이게 효율적이냐. 그래서 전면적인 교통체계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그러려면은 마을버스 그리고 부산 지하철 그리고 시내버스 같이 연구를 해서 체계적인 교통체계로 변화시키자. 이러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관심과 내용을 가지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를 하자. 그렇게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회적 합의에 대한 얘기도 말씀하셨지만 중간중간에 이 기후위기에 대한 키워드도 종종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정책들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예. 독일의 9유로 티켓 또 오스트리아의 기후 티켓의 사례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도 좀 함께 소개해 주시면 청취자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스트리아의 기후 티켓 2021년부터 시작을 하고 다양한 티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독일이죠. 독일의 9유로 정책 3개월 시범 실시를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독일 정부가 3조 5천억 재정 투입을 합니다. 3개월 동안. 예. 그런데 여기에서 독일 인구가 8천만 명이 조금 넘는데 5,200만 장이 팔렸거든요. 티켓이. 엄청 많이 팔렸네요. 성인 인구 정도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자가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의 절반 정도도 이 티켓을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유인 효과가 있는 것이죠. 지금 부산시의 정책은 자가용이 대중교통으로 유인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당연히 물가 상승률이
감소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80만 톤이 감축이 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렇죠. 효과네. 공기의 질이 7% 대기질 7% 향상이 되는 것이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감하게 독일 정부가 정책을 시범 실시를 했고 또 국민들이 굉장히 호응을 가진 것이죠.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소규모 지자체라든지 시행을 하고 있고 시행을 준비하고 있고 다른 도시에서도 무상 대중교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보면 이제 독일도 3조 5천억 원을 투입했다. 예. 근데 굉장히 좋은 정책인 건 알겠어요. 예, 근데 문제는 바로 예산일 것 같아요. 예. 현금성 지원책인데 수요가 늘면 재정은 더 투입돼야 하잖아요. 이거 재정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네. 이 부분을 굉장히 유심히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네. 이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오. 특히 우리 진보정당이 정책을 내면은 재정이 되느냐 그것부터 물어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되냐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냐? 예. 아니, 좋은 건 알겠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오. 왜 가능한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202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버스 중공영자 지원금이 3,671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부산 지하철에 3,046억. 네. 그리고 부산김해 경전철 305억, 동해 복천설 운영비 14억, 그리고 마을버스 환승 지원비 158억 해서 7,194억 원이 부산시 예산으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번에 교통혁신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추경해서 338억 4개월 동안. 네. 근데 이걸 1년으로 한 사람은 1,014억 원이거든요. 이 모든 것을 합하면 이미 8,208억이 준비가 되어 있죠. 오. 그리고 예를 들면 1만 원 프리패스를 네. 82만 7천 명이 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저희들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데 80만 7천 명 하더라도 1년이면 900 몇십억이 돼서 1,000억 가까이가 됩니다. 그러게 되면 9천억 넘는 돈이 이미 정돈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재정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난 4월 25일 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우리 심상정 의원이 일부 개정안을 냈습니다. 발의를 해놨습니다. 네. 그 내용에 보게 되면은 무상 대중교통을 하게 되면은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에게 지원을 해주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통시설 특별 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90% 이상이 이제 도로 관련 도로를 깐다든지 뭐 보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드는 예산이 21조가 있거든요. 네. 그것을 공공교통 특별 회계로 바꾸자. 오.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씩 이렇게 투입을 하게 되면 이 무상 대중교통에 지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중앙과 또 지방정부와 같이 노력을 하면 된다고 충분히 생각해요. 지금 당장으로도 할 수 있지만은 네. 앞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네. 중앙정부의 재원 지원으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그리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인데 그건 뭐 두말 나이도 없습니다만은 이 예산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부분들은 네. 사회적 합의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에 효과가 있다면은 네. 우선 투입을 해야 된다. 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예산은 가능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과 중앙의 협력이 필요하겠군요. 일단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부산에서 시작을 해서 네. 전국적으로 넓혀 나가는 그런 좋은 정책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일부 지자체에서 뭐 청송이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 강력도시에서 이것을 했을 때 전국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무상 대중교통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좀 갈무리하고요. 모신 김에 정의당 상황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혁신 재창당 절차를 밟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방법론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고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재창당을 한다면은 네. 두 가지는 꼭 나와야 되거든요. 두 가지요. 예. 첫 번째는 뭡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혁신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의 정의당의 모습에서 반성부터 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새로운 정의당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래도 진보 정치의 중심에 있는 정의당이 네.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할 것인지라는 내부 혁신의 모습. 네. 그리고 이 방향이 설정되면은 누구하고 할 것인가. 누구하고 할 것인가. 그렇죠. 네.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에 있는 정의당의 규모가 아닌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정당. 네. 그러니까 어떤 세력과 규합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6월 24일 날 저희들 전국위원회에서 네. 이 방향이 설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심도 있는 그런 실천 활동을 통해서 아마 9, 10월 정도에 대의원대에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 누구하고 할 것인가에 대해 누구가 좀 네. 나온 리스트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그거는 네. 좀 논의 초기 단계이고 네. 또 이거는 중앙의 대표단이 네. 또 활동을 직접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 외부로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의 규모나 내용들은 아직 정리는 안 됐습니다만은 네. 그런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모습이 없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네. 예. 네. 또 정의당이 진보 정치의 중심으로서의 누구와 할 것인가는 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또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이제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총선 준비에 대해서도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에서의 진보 정당 입지가 여전히 협소한데 어떻게 확장성을 가질 것인가? 또 내년 총선 의석 확보가 가능할까?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내년에 부산에서 네. 진보 정당이 국회에 입성하는 것을 저희들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보 정치가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만 네. 또 국민들은 굉장히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대화되어 있죠. 그리고 양당의 프레임 정치, 실질적으로는 싸우는 것 같은데 담합의 정치가 그래서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 저희들 국회의원 선거, 총선거에서 어떤 모습을 정당이 보여줄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은 무상대중교통과 같은 네. 이런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심판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적 수사나 네. 이런 부분들이 아닌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 양당 정치에서 실종된 것이 민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마음을 알고 민생을 아는 그러려면은 정책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기후위기 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화 사회 이것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산업 전환의 시대에 부산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계속 저희들은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것으로 내년 선거에서 심판받을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한 1년여 만에 자리를 모시고 인터뷰를 했는데 무상 대중교통과 뭐 정의당 상황 또 총선 준비까지 얘기를 나눠봤지만 역시나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국민의 마음, 민생을 챙겨야 된다. 그리고 이 부산에 잘 적용해야 된다라는 게 이 인터뷰 핵심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정의당 잘 이끌어 주셔서요. 총선 전까지 한 번 더 자리에서 인터뷰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진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